투자는 매우 흥미로운 분야다. 투자에 대해 배우는 것 자체가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경험이다. 또한 투자는 남은 인생을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해준다. 투자는 여자나 남자나 능력의 차이가 거의 없다. 이 세상에 타고난 투자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투자자는 자본의 사슬에서 첫 번째 고리이다. 더 많은 돈을 저축할수록, 그리고 더 많은 돈을 기업에 투자할수록 부자가 될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진다. 투자할 기업을 현명하게 선택하고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면 당신이 매입한 주식은 미래에 그 가치가 훨씬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책은 피터 린치의 투자 이야기, 지은이 피터 린치, 존 로스차일드, 옮기니 고영태, 감수 이상건, 발행 흐름출판입니다. 시대를 초월한 투자의 거장, 피터 린치가 모든 투자자들에게 들려주는 투자 이야기. 우리 삶의 많은 풍경이 바뀌면서 투자를 대하는 방식에도 큰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일찍부터 투자를 가르쳐야 한다고 인식하는 부모들이 자녀 명의의 증권 계좌를 만들어주는 것은 이제 낯설지 않은 모습이 되었고, 주식 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늘었습니다. 투자에 대한 인식이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음에도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의 말이나 자신만의 감으로 투자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책은 월가의 영웅으로 잘 알려진 피터 린치가 투자 습관을 제대로 들이고 싶은 투자자들을 위해 저술한 피터 린치의 투자 이야기의 최신 개정판입니다. 린치는 세계 최고의 마젤란 펀드를 운용하며 약 1,800만 달러였던 펀드 자산을 13년 만에 140억 달러로 수익을 낸 전설적인 투자자입니다. 그는 이 책에서 자신만의 투자 전략과 노하우를 갖추기까지 기초 지식을 갖추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피터 린치는 학교에서 역사는 가르치지만 더 일찍 저축을 시작하고 더 빨리 주식에 투자하는 법을 배울수록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는다고 말하며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투자의 기초 상식과 지식을 이 책에서 모두 다뤘습니다. 자본주의가 작동되는 원리, 투자와 우리 삶의 관계, 종목 선택, 펀드 투자 요령 등 투자자라면 꼭 알아야 할 기본적인 정보가 빼곡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문 일부를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저자의 말. 미국 중고등학교에서는 투자를 가르치지 않는다. 교과 과정에 투자가 빠져 있다는 것은 중대한 실수다. 학교에서 역사는 가르치면서 자본주의의 발전과 인류의 생활 방식을 변화시킨 기업의 역할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는다. 수학은 가르쳐도 수학이 기업 분석에 어떻게 활용되고 기업의 성공 여부를 분석하는데 어떤 도움을 주는지는 알려주지 않는다. 또한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이익이 될지 손해가 될지를 파악하는데 수학이 얼마나 유용한지에 대해서도 가르치지 않는다. 학생들은 가정 시간에 바느질하는 법, 요리하는 법, 예산 범위 안에서 소비하는 법을 배운다. 그러나 어릴 때부터 저축을 하는 것이 미래에 도움이 되고 저축한 돈을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집을 사는 것 다음으로 유익한 일이라는 사실을 학교에서는 가르치지 않고 있다. 더 일찍 저축을 시작하고 더 빨리 주식에 투자하는 방법을 배울수록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도 가르쳐주지 않는다. 학교 교육은 애국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군대와 전쟁, 정치와 정부에 대해 이야기할 뿐 국력 신장과 국가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수백만 개의 크고 작은 기업에 관한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기업을 설립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기업이 성장과 효율화를 통해 근로자들의 임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자금을 제공하는 투자자들이 없었다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실업자가 됐을 것이고 미국은 지금처럼 경제 대국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투자는 매우 흥미로운 분야다. 투자에 대해 배우는 것 자체가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경험이다. 또한 투자는 남은 인생을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해준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이 침침해지고 배가 나오기 시작하는 중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투자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다. 그때가 돼서야 주식 투자의 이점을 발견하고 더 일찍 주식을 샀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후회하곤 한다. 투자는 여자나 남자나 능력의 차이가 거의 없다. 투자 감각이나 기술이 염색체를 통해 전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누군가 저 사람은 타고난 투자자야 라고 말한다면 그 말은 거짓말이다. 이 세상에 타고난 투자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돈을 버는 원칙은 단순하다. 첫 번째 원칙은 투자와 저축은 동일하다는 것이다. 돼지 저금통에 모아둔 돈은 투자가 아니다. 하지만 돈을 은행에 저금하거나 어떤 기업의 주식을 사는 순간 그 돈은 투자가 된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 돈으로 새로운 상가나 공장을 짓는 데 활용하면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난다.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긴다는 것은 더 많은 근로자가 월급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월급을 받은 근로자들이 임금의 일부를 저축하고 투자하면 저축과 투자, 생산, 고용이라는 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이 같은 순환 구조는 가정이나 회사, 국가에 똑같이 적용된다. 미래를 위해 저축하는 사람은 수중에 있는 돈을 모두 다 써버리는 사람보다 더 잘 살 것임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미국이 부유한 이유는 무엇일까? 비록 한때이기는 했지만 세계에서 저축률이 가장 높은 국가였기 때문이다. 연봉이 높은 직업을 가지려면 좋은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흔히들 말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가가 아니다. 미래의 풍족한 삶은 저축과 투자에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입하는가에 달려있다. 투자를 시작하는 시점은 젊을수록 좋다. 구체적으로 언제인지는 이 책 후반부에 자세히 다룰 것이다. 투자 자금이 늘어나는 기간이 길수록 나중에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 하지만 투자는 단지 젊은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 책은 주식 투자를 혼란스러워하고 투자에 대한 기초 지식을 배울 기회가 없었던 모든 연령층을 위한 것이다. 인간의 평균 수명은 이전 세대보다 훨씬 길어졌다. 이는 과거 세대보다 더 오랜 기간 소비 생활을 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부부의 평균 수명을 65세라고 가정하면 85세까지 생존할 확률이 높다. 그리고 85세까지 생존하게 되면 부부 가운데 한 사람은 95세까지 생존할 가능성이 커진다. 수명이 연장되면 노후 생활에 필요한 돈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은퇴 후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투자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다. 요즘같이 수명이 길어진 시대에는 65세에 투자를 시작해도 너무 늦은 게 아니다. 현재 65세인 사람들은 앞으로 25년 동안 성공적인 투자로 투자 자금이 계속 늘어나 그 돈으로 25년 동안 필요한 추가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만약 당신이 20세라면 65세가 되는 끔찍한 시점을 상상하기 싫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부터 남들보다 1년, 아니 하루라도 더 빨리 저축과 투자를 생활화하면 65세가 됐을 때 지난 50년 동안의 투자가 노후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50년 동안 투자하면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투자를 많이 할수록 당신의 개인 자산이 많아질 뿐만 아니라 국가도 잘 살게 된다. 당신이 투자한 돈이 새로운 기업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경제적 환경, 기업을 좌우하는 또 다른 힘. 기업은 경제라는 환경 속에 살고 있다. 기업은 식물이나 사람과 마찬가지로 생존을 위해 외부 세계에 의존한다.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본이 투입돼야 한다. 상품을 사는 바이어가 있어야 하고 상품을 제조하는 데 필요한 원자재를 공급하는 사람도 있어야 한다. 또 정부가 지나친 세금이나 규제로 기업을 파산으로 몰고 가지 않아야 한다. 투자자가 말하는 경제적 환경이란 계절이나 날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기업이 순응해야 하는 외부의 힘, 즉 기업이 돈을 벌거나 손해를 입게 만드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흥망을 좌우하는 외적인 힘을 뜻한다. 경제적 환경에는 세 가지 기본적인 상태가 존재한다. 뜨겁거나 과열, 차거나 침체, 온화한 정상 상태다. 날씨가 너무 더우면, 즉 경기가 과열 상태가 되면 투자자는 초조해진다. 반면 날씨가 너무 추워서 경기가 침체에 빠지면 투자자는 우울해진다. 투자자가 바라는 것은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온화한 기후이다. 그러나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 온화한 경제 상태를 유지하는 일은 상당히 어렵다. 대부분 경제는 과열에서 침체로 또는 침체에서 과열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경제적 환경을 조정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연방정부기관은 연방준비위원회, FED이다. 연방준비위원회는 사람들이 소유할 수 있는 돈의 양, 즉 통화량을 늘리거나 줄임으로써 경기를 부양하거나 냉각시키는 특별한 수단을 가지고 있다. 연방준비위원회가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몇 년 전의 조사를 보면 연방준비위원회를 국립공원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위스키 상표로 알고 있는 사람도 있다. 연방준비위원회는 통화량 공급을 조절하는 중앙은행이다. 경기가 침체되는 경우에 연방준비위원회는 두 가지 정책을 집행한다. 우선 은행이 연방은행에서 빌리는 돈의 금리를 인하한다. 은행이 싼 금리로 돈을 빌리기 때문에 은행은 고객에게 대출해주는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은행에서 더 많은 돈을 빌려 집과 자동차를 사게 된다. 집과 자동차 등 소비가 늘면서 경기가 다시 좋아진다. 연방준비위원회는 은행이 더 많은 돈을 대출할 수 있도록 직접 자금을 공급하는 정책을 쓰기도 한다. 은행에 자금을 직접 공급함으로써 금리를 내리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어떤 상황에서는 소비자가 지출을 늘리는 것처럼 정부가 직접 돈을 더 지출해 경기를 부양하기도 한다. 경기가 과열 양상을 보이면 연방준비위원회는 정반대 정책을 동원한다. 금리를 올리고 은행에서 자금을 거두어 들인다. 자금 공급이 줄어들면 금리는 자연스럽게 올라간다. 금리가 상승하면 소비자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워지고 자동차와 주택 등을 구입하지 않게 돼 경기는 냉각되기 시작한다. 기업이 사업을 축소하고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는다. 손님이 줄어든 상점은 더 많은 손님을 끌기 위해 가격을 낮춘다. 경기가 과열 국면을 지나 완전히 냉각되면 연방준비위원회는 다시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을 펴게 된다. 경기 조정 과정은 끊임없이 반복되기 때문에 월가는 항상 연방준비위원회가 어떤 정책을 쓰는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50년 동안 우리는 9번의 경기 침체를 목격했는데 여러분은 일생 동안 10차례 이상의 경기 침체기를 겪게 될 것이다. 불황이 올 때마다 경제가 불안하기 때문에 주식을 소유하는 것은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는 뉴스를 듣게 될 것이다. 명심해야 할 것은 미국은 대공황 이후 모든 불경기를 다 극복했다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경기 침체는 평균 11개월 동안 지속됐고 162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 반면 호황기는 평균 50개월이었고
924만 개의 일자리가 늘었다. 노련한 투자자들은 불황이 예상되거나 월가가 인플레이션에 대해 걱정을 하면 주가가 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경제를 예측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제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예상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인플레이션도 언젠가는 제자리를 잡고 경기 침체도 끝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상승장과 하락장. 주식시장에서는 가격이 오르는 종목도 있고 반대로 가격이 내리는 종목도 있다. 그러나 가끔씩 초원에 있는 솥대처럼 수천 개 종목의 가격이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있다. 가격이 상승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면 이를 불마켓이라 부른다. 상승장에서는 10개 중 9개 종목이 매주 새로운 최고가를 경신하는 경우도 있다. 투자자들은 가능한 많은 주식을 사려고 한다.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시간보다 증권사 브로커와 이야기하는 시간이 더 많다. 좋은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가격이 오르는 동안 모든 투자자가 기분 좋게 잠자리에 들고 상쾌하게 아침에 일어난다. 샤워를 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휘파람이 절로 나온다. 길을 건너는 노파를 도와주기도 한다. 매일 밤 불어나는 수익을 보면서 잠자리에 들고 좋은 일을 상상한다. 그러나 상승장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 조만간 주가의 방향이 아래쪽으로 바뀐다. 매주 10종목 중 9개 종목이 새로운 최저가를 기록한다. 주가 상승기에 주식을 사려고 했던 투자자는 주가 하락기가 되면 내일 주식을 파는 것보다 오늘 파는 것이 손해를 덜 볼 것이라는 생각에 주식을 팔지 못해 초조해한다. 주식 가격이 최근 고가에서 10% 이상 떨어지면 이를 조정이라 부른다. 20세기의 조정장은 모두 53번이 있었는데 평균 2년에 한 번꼴로 발생한 셈이다. 주가가 25% 이상 빠지면 이를 하락장이라고 한다. 지난 53번의 조정장 가운데 15번이 하락장으로 이어졌다. 평균적으로 6년에 한 번 하락장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락장이 오래가면 투자자의 인내심이 시험대에 오르고 경험이 많은 투자자조차 불안해진다. 종목 선택을 잘했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주식도 하락을 모면할 수 없다. 이제 주가가 바닥에 이르렀다고 생각할 때보다 조금 더 떨어질 것이다. 주식형 뮤추얼 펀드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뾰족한 수가 없다. 뮤추얼 펀드도 기초 자산인 주식에 의존하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면 펀드 가격도 하락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1929년 대공황 당시 고점에서 주식을 산 사람들은 주식 가격이 원상 복구될 때까지 무려 25년을 기다려야 했다. 내가 주식 투자로 25년 동안 손해를 보고 있었다고 상상해보라. 1973년에서 1974년 대폭락 이전인 1969년 고점에서 주식을 산 투자자의 경우 주가가 회복되는 데는 12년이 걸렸다. 대공황으로 이어져 더욱 오래 지속된 1929년과 같은 하락장은 아마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자녀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기간과 비슷한 1973년에서 1974년 하락장이 다시 올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미국 동북부에 사는 사람들이 눈보라를 피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투자자는 하락장을 피해갈 수 없다. 50년 동안 주식 투자를 한다면 25번의 조정장을 경험하고 이 가운데 8번에서 9번은 하락장으로 이어질 것이다. 미리 경고 신호를 감지하고 하락장이 오기 직전에 주식과 펀드를 팔았다가 다시 주가가 내려갔을 때 주식을 매수한다면 정말 좋을 것이다. 문제는 어느 누구도 하락장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락장에 대한 예측은 불경기에 대한 예측과 비슷하다. 어쩌다 한번 하락장을 예측하고 이것이 적중하면 하루아침에 유명 인사가 된다. 우리는 눈보라와 태풍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일에 익숙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락장에서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조정장에서 잃은 돈보다 조정장을 예측하려고 시도하다 잃은 돈이 훨씬 더 많다. 가장 큰 실수는 조정장을 피하려는 의도로 주식에서 뮤추얼 펀드로, 또 뮤추얼 펀드에서 주식으로 투자 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또 주식을 투자하기 전에 현금을 손에 들고 조정장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다. 조정장을 피하기 위해 투자 시기를 조절하다 상승장에 올라타는 기회를 놓치는 사람도 많다. 1954년부터 1994년까지 50년 동안 S&P 지수의 수익률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하는 짧은 기간 동안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손해가 되는지를 알 수 있다. 지난 40년 동안 주식에 돈을 묻어두었다면 연간 환산 수익률은 11.5%를 기록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난 40년 동안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른 40개월 동안 주식 투자를 하지 않았다면 연간 수익률은 2.7%로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에서 이미 설명했지만 이는 다시 한번 강조할 가치가 있다. 또 다른 통계 수치도 이런 주장을 뒷받침해준다. 여러분이 운이 나빠서 1970년부터 1994년까지 연중 최고점에서 $2,000를 매년 투자했다면 연간 투자 수익률은 8.5%를 기록했을 것이다. 반대로 여러분이 완벽하게 시장 타이밍을 맞춰 연중 최저점에서 해마다 $2,000를 투자했다면 연간 수익률은 10.1%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완벽한 시장 타이밍과 억세게 운이 없는 타이밍의 수익률 차이는 연간 1.6%에 불과했다. 운이 좋은 투자자라면 1% 이상의 추가 수익률을 올릴 수 있지만 주식에 계속 투자하고 있는 동안은 운이 나빠도 괜찮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다. 좋은 기업의 주식을 사서 시장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상관하지 말고 계속 보유하라. 하락장에 대한 쉬운 대응 방법이 있다. 주식이나 뮤추얼 펀드를 살 계획을 세운 다음 한 달이나 넉 달 또는 6개월마다 소량의 자금을 꾸준하게 투자하라. 이런 분할 적립식 투자는 상승장과 하락장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보호해 줄 것이다. 여기까지 피터 린치의 투자 이야기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은 1994년에 출간된 책으로 2021년 최신 개정판으로 다시 출간되었습니다. 월가의 영웅이라 불리며 주식 투자의 전설로 불리는 피터 린치의 투자에 관한 모든 지식과 노하우를 담은 책이기도 합니다. 이 책은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장 자본주의의 역사, 2장 투자의 기초, 3장 기업의 일생, 4장 기업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 5장 피터 린치처럼 재무제표 분석하기입니다. 이 책은 주식 투자를 위한 기초 지식에서부터 마인드, 기업 분석과 그 사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맨 앞부분인 자본주의의 역사 파트에서는 미국이 독립국가를 이루기 이전 시대부터 화폐가 만들어져서 유통되고 금융제도가 만들어지고 기업이 만들어지고 주식이 발행되면서 자본주의의 기틀이 만들어지면서 활성화되기까지 기나긴 역사를 통해 자본주의의 기틀을 이해하고 투자에 대해 좀 더 깊은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후 2장부터 펼쳐지는 투자에 대한 지식과 노하우는 저축에서부터 채권, 부동산, 뮤추얼 펀드, 주식 투자까지 다양한 투자의 원리와 방법을 소개하는 것을 시작으로 기업이 작동하는 원리, 기업을 분석하고 시장을 파악하고 투자하고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기초부터 탄탄하게 아주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주식에 대한 이야기에 초점을 맞춰 적었지만 투자를 왜 해야 하고 어떻게 투자하면 투자에 성공할 수 있는지 이야기하는 총체적 입문서와 같은 책이었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는 기술적인 방법을 포함해 투자에 대한 관점은 개개인마다 모두 다르겠지만 이 책 역시 많은 범위에서 기업 분석을 통해 좋은 주식을 사서 장기 보유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투자법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시장을 예측하는 일은 불가능하므로 시장 상황에 대응을 하면서 시장에 항상 참여하는 것이 결국 투자의 이익을 보는 것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투자의 길은 어떤 것이 정답이라고 할 수 없겠지만 이러한 투자의 조언들을 자신의 방식에 맞게 잘 융화한다면 좋은 투자 비법이 될 수 있겠지요.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자의 말. 미국 중고등학교에서는 투자를 가르치지 않는다. 교과 과정에 투자가 빠져 있다는 것은 중대한 실수다. 학교에서 역사는 가르치면서 자본주의의 발전과 인류의 생활 방식을 변화시킨 기업의 역할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는다. 수학은 가르쳐도 수학이 기업 분석에 어떻게 활용되고 기업의 성공 여부를 분석하는데 어떤 도움을 주는지는 알려주지 않는다. 또한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이익이 될지 손해가 될지를 파악하는데 수학이 얼마나 유용한지에 대해서도 가르치지 않는다. 학생들은 가정 시간에 바느질하는 법, 요리하는 법, 예산 범위 안에서 소비하는 법을 배운다. 그러나 어릴 때부터 저축을 하는 것이 미래에 도움이 되고 저축한 돈을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집을 사는 것 다음으로 유익한 일이라는 사실을 학교에서는 가르치지 않고 있다. 더 일찍 저축을 시작하고 더 빨리 주식에 투자하는 방법을 배울수록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도 가르쳐주지 않는다. 학교 교육은 애국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군대와 전쟁, 정치와 정부에 대해 이야기할 뿐 국력 신장과 국가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수백만 개의 크고 작은 기업에 관한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기업을 설립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기업이 성장과 효율화를 통해 근로자들의 임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자금을 제공하는 투자자들이 없었다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실업자가 됐을 것이고 미국은 지금처럼 경제 대국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투자는 매우 흥미로운 분야다. 투자에 대해 배우는 것 자체가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경험이다. 또한 투자는 남은 인생을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해준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이 침침해지고 배가 나오기 시작하는 중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투자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다. 그때가 돼서야 주식 투자의 이점을 발견하고 더 일찍 주식을 샀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후회하곤 한다. 투자는 여자나 남자나 능력의 차이가 거의 없다. 투자 감각이나 기술이 염색체를 통해 전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누군가 저 사람은 타고난 투자자야 라고 말한다면 그 말은 거짓말이다. 이 세상에 타고난 투자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돈을 버는 원칙은 단순하다. 첫 번째 원칙은 투자와 저축은 동일하다는 것이다. 돼지 저금통에 모아둔 돈은 투자가 아니다. 하지만 돈을 은행에 저금하거나 어떤 기업의 주식을 사는 순간 그 돈은 투자가 된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 돈으로 새로운 상가나 공장을 짓는 데 활용하면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난다.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긴다는 것은 더 많은 근로자가 월급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월급을 받은 근로자들이 임금의 일부를 저축하고 투자하면 저축과 투자, 생산, 고용이라는 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이 같은 순환 구조는 가정이나 회사, 국가에 똑같이 적용된다. 미래를 위해 저축하는 사람은 수중에 있는 돈을 모두 다 써버리는 사람보다 더 잘 살 것임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미국이 부유한 이유는 무엇일까?
비록 한때이기는 했지만 세계에서 저축률이 가장 높은 국가였기 때문이다. 연봉이 높은 직업을 가지려면 좋은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흔히들 말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가가 아니다. 미래의 풍족한 삶은 저축과 투자에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입하는가에 달려있다. 투자를 시작하는 시점은 젊을수록 좋다. 구체적으로 언제인지는 이 책 후반부에 자세히 다룰 것이다. 투자 자금이 늘어나는 기간이 길수록 나중에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 하지만 투자는 단지 젊은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 책은 주식 투자를 혼란스러워하고 투자에 대한 기초 지식을 배울 기회가 없었던 모든 연령층을 위한 것이다. 인간의 평균 수명은 이전 세대보다 훨씬 길어졌다. 이는 과거 세대보다 더 오랜 기간 소비 생활을 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부부의 평균 수명을 65세라고 가정하면 85세까지 생존할 확률이 높다. 그리고 85세까지 생존하게 되면 부부 가운데 한 사람은 95세까지 생존할 가능성이 커진다. 수명이 연장되면 노후 생활에 필요한 돈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은퇴 후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투자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다. 요즘같이 수명이 길어진 시대에는 65세에 투자를 시작해도 너무 늦은 게 아니다. 현재 65세인 사람들은 앞으로 25년 동안 성공적인 투자로 투자 자금이 계속 늘어나 그 돈으로 25년 동안 필요한 추가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만약 당신이 20세라면 65세가 되는 끔찍한 시점을 상상하기 싫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부터 남들보다 1년, 아니 하루라도 더 빨리 저축과 투자를 생활화하면 65세가 됐을 때 지난 50년 동안의 투자가 노후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50년 동안 투자하면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투자를 많이 할수록 당신의 개인 자산이 많아질 뿐만 아니라 국가도 잘 살게 된다. 당신이 투자한 돈이 새로운 기업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경제적 환경, 기업을 좌우하는 또 다른 힘. 기업은 경제라는 환경 속에 살고 있다. 기업은 식물이나 사람과 마찬가지로 생존을 위해 외부 세계에 의존한다.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본이 투입돼야 한다. 상품을 사는 바이어가 있어야 하고 상품을 제조하는 데 필요한 원자재를 공급하는 사람도 있어야 한다. 또 정부가 지나친 세금이나 규제로 기업을 파산으로 몰고 가지 않아야 한다. 투자자가 말하는 경제적 환경이란 계절이나 날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기업이 순응해야 하는 외부의 힘, 즉 기업이 돈을 벌거나 손해를 입게 만드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흥망을 좌우하는 외적인 힘을 뜻한다. 경제적 환경에는 세 가지 기본적인 상태가 존재한다. 뜨겁거나 과열, 차거나 침체, 온화한 정상 상태다. 날씨가 너무 더우면, 즉 경기가 과열 상태가 되면 투자자는 초조해진다. 반면 날씨가 너무 추워서 경기가 침체에 빠지면 투자자는 우울해진다. 투자자가 바라는 것은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온화한 기후이다. 그러나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 온화한 경제 상태를 유지하는 일은 상당히 어렵다. 대부분 경제는 과열에서 침체로 또는 침체에서 과열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경제적 환경을 조정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연방정부기관은 연방준비위원회, 페드이다. 연방준비위원회는 사람들이 소유할 수 있는 돈의 양, 즉 통화량을 늘리거나 줄임으로써 경기를 부양하거나 냉각시키는 특별한 수단을 가지고 있다. 연방준비위원회가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몇 년 전의 조사를 보면 연방준비위원회를 국립공원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위스키 상표로 알고 있는 사람도 있다. 연방준비위원회는 통화량 공급을 조절하는 중앙은행이다. 경기가 침체되는 경우에 연방준비위원회는 두 가지 정책을 집행한다. 우선 은행이 연방은행에서 빌리는 돈의 금리를 인하한다. 은행이 싼 금리로 돈을 빌리기 때문에 은행은 고객에게 대출해주는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은행에서 더 많은 돈을 빌려 집과 자동차를 사게 된다. 집과 자동차 등 소비가 늘면서 경기가 다시 좋아진다. 연방준비위원회는 은행이 더 많은 돈을 대출할 수 있도록 직접 자금을 공급하는 정책을 쓰기도 한다. 은행에 자금을 직접 공급함으로써 금리를 내리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어떤 상황에서는 소비자가 지출을 늘리는 것처럼 정부가 직접 돈을 더 지출해 경기를 부양하기도 한다. 경기가 과열 양상을 보이면 연방준비위원회는 정반대 정책을 동원한다. 금리를 올리고 은행에서 자금을 거두어 들인다. 자금 공급이 줄어들면 금리는 자연스럽게 올라간다. 금리가 상승하면 소비자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워지고 자동차와 주택 등을 구입하지 않게 돼 경기는 냉각되기 시작한다. 기업이 사업을 축소하고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는다. 손님이 줄어든 상점은 더 많은 손님을 끌기 위해 가격을 낮춘다. 경기가 과열 국면을 지나 완전히 냉각되면 연방준비위원회는 다시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을 펴게 된다. 경기 조정 과정은 끊임없이 반복되기 때문에 월가는 항상 연방준비위원회가 어떤 정책을 쓰는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50년 동안 우리는 9번의 경기 침체를 목격했는데 여러분은 일생 동안 10차례 이상의 경기 침체기를 겪게 될 것이다. 불황이 올 때마다 경제가 불안하기 때문에 주식을 소유하는 것은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는 뉴스를 듣게 될 것이다. 명심해야 할 것은 미국은 대공황 이후 모든 불경기를 다 극복했다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경기 침체는 평균 11개월 동안 지속됐고 162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 반면 호황기는 평균 50개월이었고 924만 개의 일자리가 늘었다. 노련한 투자자들은 불황이 예상되거나 월가가 인플레이션에 대해 걱정을 하면 주가가 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경제를 예측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제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예상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인플레이션도 언젠가는 제자리를 잡고 경기 침체도 끝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상승장과 하락장. 주식시장에서는 가격이 오르는 종목도 있고 반대로 가격이 내리는 종목도 있다. 그러나 가끔씩 초원에 있는 솥대처럼 수천 개 종목의 가격이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있다. 가격이 상승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면 이를 불마켓이라 부른다. 상승장에서는 10개 중 9개 종목이 매주 새로운 최고가를 경신하는 경우도 있다. 투자자들은 가능한 많은 주식을 사려고 한다.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시간보다 증권사 브로커와 이야기하는 시간이 더 많다. 좋은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가격이 오르는 동안 모든 투자자가 기분 좋게 잠자리에 들고 상쾌하게 아침에 일어난다. 샤워를 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휘파람이 절로 나온다. 길을 건너는 노파를 도와주기도 한다. 매일 밤 불어나는 수익을 보면서 잠자리에 들고 좋은 일을 상상한다. 그러나 상승장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 조만간 주가의 방향이 아래쪽으로 바뀐다. 매주 10종목 중 9개 종목이 새로운 최저가를 기록한다. 주가 상승기에 주식을 사려고 했던 투자자는 주가 하락기가 되면 내일 주식을 파는 것보다 오늘 파는 것이 손해를 덜 볼 것이라는 생각에 주식을 팔지 못해 초조해한다. 주식 가격이 최근 고가에서 10% 이상 떨어지면 이를 조정이라 부른다.
20세기의 조정장은 모두 53번이 있었는데 평균 2년에 한 번꼴로 발생한 셈이다. 주가가 25% 이상 빠지면 이를 하락장이라고 한다. 지난 53번의 조정장 가운데 15번이 하락장으로 이어졌다. 평균적으로 6년에 한 번 하락장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락장이 오래가면 투자자의 인내심이 시험대에 오르고 경험이 많은 투자자조차 불안해진다. 종목 선택을 잘했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주식도 하락을 모면할 수 없다. 이제 주가가 바닥에 이르렀다고 생각할 때보다 조금 더 떨어질 것이다. 주식형 뮤추얼 펀드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뾰족한 수가 없다. 뮤추얼 펀드도 기초 자산인 주식에 의존하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면 펀드 가격도 하락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1929년 대공황 당시 고점에서 주식을 산 사람들은 주식 가격이 원상 복구될 때까지 무려 25년을 기다려야 했다. 내가 주식 투자로 25년 동안 손해를 보고 있었다고 상상해보라. 1973년에서 1974년, 대폭락 이전인 1969년 고점에서 주식을 산 투자자의 경우 주가가 회복되는 데는 12년이 걸렸다. 대공황으로 이어져 더욱 오래 지속된 1929년과 같은 하락장은 아마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자녀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기간과 비슷한 1973년에서 1974년 하락장이 다시 올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미국 동북부에 사는 사람들이 눈보라를 피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투자자는 하락장을 피해갈 수 없다. 50년 동안 주식 투자를 한다면 25번의 조정장을 경험하고 이 가운데 8번에서 9번은 하락장으로 이어질 것이다. 미리 경고 신호를 감지하고 하락장이 오기 직전에 주식과 펀드를 팔았다가 다시 주가가 내려갔을 때 주식을 매수한다면 정말 좋을 것이다. 문제는 어느 누구도 하락장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락장에 대한 예측은 불경기에 대한 예측과 비슷하다. 어쩌다 한번 하락장을 예측하고 이것이 적중하면 하루아침에 유명 인사가 된다. 우리는 눈보라와 태풍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일에 익숙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락장에서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조정장에서 잃은 돈보다 조정장을 예측하려고 시도하다 잃은 돈이 훨씬 더 많다. 가장 큰 실수는 조정장을 피하려는 의도로 주식에서 뮤추얼 펀드로 또 뮤추얼 펀드에서 주식으로 투자 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또 주식을 투자하기 전에 현금을 손에 들고 조정장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다. 조정장을 피하기 위해 투자 시기를 조절하다 상승장에 올라타는 기회를 놓치는 사람도 많다. 1954년부터 1994년까지 50년 동안 S&P 지수의 수익률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하는 짧은 기간 동안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손해가 되는지를 알 수 있다. 지난 40년 동안 주식에 돈을 묻어두었다면 연간 환산 수익률은 11.5%를 기록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난 40년 동안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른 40개월 동안 주식 투자를 하지 않았다면 연간 수익률은 2.7%로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에서 이미 설명했지만 이는 다시 한번 강조할 가치가 있다. 또 다른 통계 수치도 이런 주장을 뒷받침해준다. 여러분이 운이 나빠서 1970년부터 1994년까지 연중 최고점에서 $2,000를 매년 투자했다면 연간 투자 수익률은 8.5%를 기록했을 것이다. 반대로 여러분이 완벽하게 시장 타이밍을 맞춰 연중 최저점에서 해마다 $2,000를 투자했다면 연간 수익률은 10.1%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완벽한 시장 타이밍과 억세게 운이 없는 타이밍의 수익률 차이는 연간 1.6%에 불과했다. 운이 좋은 투자자라면 1% 이상의 추가 수익률을 올릴 수 있지만 주식에 계속 투자하고 있는 동안은 운이 나빠도 괜찮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다. 좋은 기업의 주식을 사서
시장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상관하지 말고 계속 보유하라. 하락장에 대한 쉬운 대응 방법이 있다. 주식이나 뮤추얼 펀드를 살 계획을 세운 다음 한 달이나 넉 달 또는 6개월마다 소량의 자금을 꾸준하게 투자하라. 이런 분할 적립식 투자는 상승장과 하락장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보호해 줄 것이다. 여기까지 피터 린치의 투자 이야기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은 1994년에 출간된 책으로 2021년 최신 개정판으로 다시 출간되었습니다. 월가의 영웅이라 불리며 주식 투자의 전설로 불리는 피터 린치의 투자에 관한 모든 지식과 노하우를 담은 책이기도 합니다. 이 책은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장 자본주의의 역사, 2장 투자의 기초, 3장 기업의 일생, 4장 기업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 5장 피터 린치처럼 재무제표 분석하기입니다. 이 책은 주식 투자를 위한 기초 지식에서부터 마인드, 기업 분석과 그 사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맨 앞부분인 자본주의의 역사 파트에서는 미국이 독립국가를 이루기 이전 시대부터 화폐가 만들어져서 유통되고 금융제도가 만들어지고 기업이 만들어지고 주식이 발행되면서 자본주의의 기틀이 만들어지면서 활성화되기까지 기나긴 역사를 통해 자본주의의 기틀을 이해하고 투자에 대해 좀 더 깊은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후 2장부터 펼쳐지는 투자에 대한 지식과 노하우는 저축에서부터 채권, 부동산, 뮤추얼 펀드, 주식 투자까지 다양한 투자의 원리와 방법을 소개하는 것을 시작으로 기업이 작동하는 원리, 기업을 분석하고 시장을 파악하고 투자하고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기초부터 탄탄하게 아주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주식에 대한 이야기에 초점을 맞춰 적었지만 투자를 왜 해야 하고 어떻게 투자하면 투자에 성공할 수 있는지 이야기하는 총체적 입문서와 같은 책이었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는 기술적인 방법을 포함해 투자에 대한 관점은 개개인마다 모두 다르겠지만 이 책 역시 많은 범위에서 기업 분석을 통해 좋은 주식을 사서 장기 보유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투자법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시장을 예측하는 일은 불가능하므로 시장 상황에 대응을 하면서 시장에 항상 참여하는 것이 결국 투자의 이익을 보는 것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투자의 길은 어떤 것이 정답이라고 할 수 없겠지만 이러한 투자의 조언들을 자신의 방식에 맞게 잘 융화한다면 좋은 투자 비법이 될 수 있겠지요.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